자, 이제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까먹을까봐 말씀드릴게요. 우리 3월 달에 2번 보강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바뀌었어요. 3월 7일로 바뀌었어요. 7일로. 일요일. 왜요? 못 와요? 동영상 들으세요, 그러면. 네, 요때 이제 민사특별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분을 이때 하는 거죠. 하루 만에. 그래서 일단 10시부터, 오전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그 다음 식사하시고, 그 다음 3시부터 아마 한 5시 혹은 6시. 혹은 이거 5월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야 합반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일요일에. 아시겠죠? 왜 원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시네요? 아니, 이게 학원 일정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제 일정도 변동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잡았던 계획에서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도 정규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정규 수업 때 다루기 힘든 이 민사특별법을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수업을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영상으로 좀 수강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그럼 그때 만나요? 3월 7일.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어서 보겠습니다. 539조입니다. 539조. 근데 일요일에 왜 안 되세요? 일요일에 뭐 없잖아요. 쉬어야 된다고요? 수험생한테는 딱 이틀이 있어요. 이틀에 수험생한테는 경우의 수가 2개죠. 수험생은. 뭐 쉬는 날 이런 거 없어요. 공부하는 날과 공부하지 않는 날. 이게 2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별법을 일요일에 하게 돼서 저도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인데 그 하루를 이렇게 정리를 잘하면은 이제 6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법 6문제 나오잖아요. 예. 네,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1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자, 지금 누구에게 이행할 거라는 거죠? 제3자에게. 자,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어떤 계약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 갑은 물건을 을한테 넘기죠. 자, 제가 물건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넘겨드릴 테니까, 선생님 대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제가 병한테 돈 갚아야 되거든요. 병한테 돈 갚아야 되니까 대금을 이렇게 지급해 주세요. 대금을 자기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지급해 달라고 갑이 요청하고 있죠. 요청. 그래서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요청하는 자.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 알겠다고 승낙을 했으니까 을은 낙약자가 되고요. 현재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매매 계약 주체는 갑과 을인데, 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을로부터 대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가리켜 수익자라고도 해요. 수익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당사자만,
이익을 얻는 계약이 아니라 이렇게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이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우리 지금 조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 제3자가 직접 돈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러죠? 지금 조문에서?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라고 돼 있죠?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채무자인 낙약자 상대로 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런 걸 수익 표시라고 해요.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수익 표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 취득. 그럼 이제 권리 취득을 했으니까 이 낙약자 상대로 돈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수익 표시를 통해서 병이 을에게 한 수익 표시를 통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수익 표시는 제3자가 가지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죠. 취득 요건 혹은 제3자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3자가 하는 수익 표시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죠. 제3자가 수익 표시하는 거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속에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수익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설로 내려갑니다. 자, 개념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엇이냐? 계약은 당사자끼리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갑과 을입니다. 자, 그로 인한 수익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요청한 자 갑을 요약자, 승낙한 자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그리고 수익받는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자, 사례 1번 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홈쇼핑에서 홍삼 세트를 구매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홍삼 세트를 매수하는 자는 시어머니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계약 당사자예요. 그러면 대금을 며느리가 지급했겠죠? 홈쇼핑에다가 대금 지급했죠. 근데 홍삼 세트는 내가 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시어머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요청했으니까 요약자, 홈쇼핑이 낙약자고 시어머니가 수익자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수익자 현존 여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수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립 중인 법인, 아직 설립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완료될 겁니다.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보죠. 자, 뒷페이지로 가세요. 자, 법률관계 쟁점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526페이지에서요. 자, 중간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박스 표가 있는데 여기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약자 갑, 그리고 낙약자 을, 그리고 수익자인 제3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요 관계, 갑과 을의 당사자 관계를 가리켜서 기본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 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관계입니다. 당사자 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이 되는 관계죠. 기본 관계. 그러니까 이 기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그리고 제3자가 가지는 권리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 기본 관계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자 쪽에서 낙약자한테 돈 달라고 청구했어요. 낙약자한테 돈을 달라고 병이 을한테 청구를 했다. 이때 을이 야, 지금 갑이 나한테 물건을 안 주고 있거든? 갑이 나한테 물건을 안 넘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지금은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거죠. 왜냐면 갑이 을한테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관계 속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관계 속에 하자가 있으니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을이 병,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기본관계 속에 문제가 있으면은 돈 안 주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기본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갑이 있고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그리고 수익자 병이 있을 때 이때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요 관계를 가리켜서 대가관계라고 해요. 기본 관계가 아니라 대가 관계라는 거죠.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사자 관계다, 당사자 관계가 아니다. 당사자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대가 관계는 계약 당사자인 을이 빠진 관계입니다. 누가 빠졌다고요? 얘가 빠졌잖아요. 을이 빠진 관계. 당사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그리고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갑하고 병하고 싸웠어요. 에? 갑하고 병하고 뭐 했다고요? 싸웠다고요. 그러면 대가 관계 속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 하자가. 근데 이때 병이 을한테 청구를 해서 돈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때 을은 야, 대가 관계 속에 하자가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돈을 못 줘. 나 돈 안 줄 거야. 대금의 지급을 과연 거절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갑과 을 사이 기본 관계 속에 문제가 없는 한, 자, 요 관계가 문제가 없는 한 대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서 봤던 건 낙약자는 기본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대가 관계. 낙약자는 대가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니네 대가 관계 속에 하자가 있다던데 어쩌라고요? 당신하고 상관없는 관계죠. 을하고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을은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를 들었다가 놨다 하는 건 기본 관계다, 대가 관계다. 기본 관계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제3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기본 관계다, 대가 관계다. 기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요약자는 기본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이 을한테 기본 관계 가지고 항변한다는 건 기본 관계 속에서 정했던 게 을이 병한테 돈 주는 거였죠. 근데 을이 병한테 돈 안 주면 갑도 을한테 물건 넘겨, 물건 안 넘겨? 물건 안 넘기죠. 그게 기본 관계 가지고 대항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자 갑은 대가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는 낙약자에게 대항을 해, 대항을 못해?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대항을 한다는 건 기본 관계 갖고 대항하는 거지 대가 관계로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표를 확인해 봅니다. 자, 표에서 먼저 첫 번째 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죠. 기본 관계 말하는 겁니다. 기본 관계에 흠이 있을 때 이거는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 미치는 관계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 관계가 무효가 되면 이 관계가 무효가 되면 제3자 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 관계가 무효가 되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수익자 권리도 소멸해서 꽝 된다 그러죠. 꽝. 네, 꽝. 자, 밑에 칸.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이 대가 관계 속에 흠이 있을 때 이 대가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중요한 관계는 요 대가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기본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다 받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내려갑니다. 1번입니다. 1번. 파란색 1번.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이게 바로 기본 관계입니다. 자, 혹은 이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도 해요. 보상 관계. 양괄호 1번.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이 기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갑과 을의 계약 관계, 기본 관계. 자, 조금 더 풀어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이야.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요약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대항하는 거죠. 나도 돈 안 줘 그러면.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자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봅니다. 양괄호 2번으로 갑니다. 기본 관계가 무효이거나 착오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거죠.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3자 권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어요. 수익자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다음 관계로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파랑 색깔 2번 요약자와 제3자 관계.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요? 대가 관계. 자, 조금 또 문장 또 어려워집니다. 양괄호 2번 보세요. 대가 관계 소멸. 자, 밑에 핵심 판례.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대가 관계는 요약자와 그리고 수익자 두 사람의 내부 관계일 뿐이므로 대가 관계 소멸은 기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계약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기본 관계는 여전히 유효니까 수익자가 돈 달라고 하는 그 급부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 이게 무슨 관계죠? 이게 대가 관계죠.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소멸 안 해. 소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됐더라도 수익자가 돈 달라고 청구하면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대항할 수 없다는 거.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대가 관계죠. 그러니까 문장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낙약자는 대가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요약자도 대가 관계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됐더라도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을 해야 된다고요.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대항할 수 없다는 거.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장을 비틀 수 있다고요.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갑이 을한테 항변하든 갑이 을한테 대항하든 을이 병한테 대항하든 기본 관계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 관계로는 갑이 을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3번으로 내려가세요. 제3자의 수익 표시. 제3자는 수익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3자의 수익 표시는 제3자 권리의 무슨 요건이라고요? 취득 요건, 발생 요건이라고요. 계약의 성립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양괄호 2번을 확인합니다. 수익 표시 전입니다.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간주하는 거죠. 아니, 얘가 병이 수익 표시를 할 때가 됐는데 병이 수익 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을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최고. 네 수익 표시 할기가 말기가 최고. 이 최고가 뭔 뜻이죠?
이게 독촉이잖아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빨리 결정하라고 최고했다고요. 근데 최고했는데 여기서 수익자가 답을 하지 않는다.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수익 표시 할 거라는 거다, 수익 표시 거절할 거라는 거다. 네, 거절로 간주되는 겁니다. 거절 간주. 그러니까 최고했을 때 답을 안 하시면 이런 것들은 거절로 간주가 됩니다. 자, 540조 확인합니다.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익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로 확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제3자 쪽에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양괄호 3번입니다. 그러면 수익 표시 후는 어떻게 되냐? 수익 표시 후.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럼 그 권리는 누구의 권리예요? 수익자의 권리죠? 제3자의 권리죠. 예. 당사자가 없앨 수 없습니다. 수익 표시를 한 후, 자, 수익 표시를 했다면은 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취득했다. 이 권리는 제3자 거예요. 따라서 수익 표시 후에는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제3자의 권리를 갖다가 뭐 변경시키거나 소멸시켜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 권리를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수익 표시를 아직 하기 전이면 제3자 권리 취득 아직 했어 못했어? 아직 못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수익 표시 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못해요. 자, 그래서 그게 양괄호 3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수익 표시 후에는 수익자의 권리를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합의해서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어떤 계약의 변경권, 그런 거 없다. 밑에 핵심 판례 봅니다. 기억. 제3자가 수익의 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됐을 때,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확인하세요.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합의 해제할 수 없다. 합의 해제할 수 없다. 설사 합의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영향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합의해서 제3자 권리를 못 없앤다는 거예요. 이미 제3자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낙약자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할 때.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건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수익자한테.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이 있는데 돈 달라고 아무리 청구를 해도, 빨리 돈 주세요 청구해도 이 낙약자 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신 거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죠. 을이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계약을 시작했던 게 갑과 을이죠. 그러면 계약을 끝내는 것도 갑이 끝내야 돼, 병이 끝내야 돼. 갑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때려치자고 해제하자고 병이 해제해야 돼, 갑이 해제해야 돼. 갑이 해제해야 돼요. 네?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측에서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해제 못해. 병은 해제 못해요. 아니 병은 왜 해제 못합니까? 병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을 뭐라 그래요? 제3자예요. 병을 제3자라 그러죠. 그죠? 병을 제3자라 그러죠. 계속 남의 일에 껴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3자 빠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3자 빠지라 그러잖아요. 남의 일에 껴들면. 네. 그러니까 계속 껴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너는 제3자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한다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해제에 따르는 원상회복 청구.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도 갑이 해야죠. 계약 당사자인 갑이 청구해야죠. 너는 제3자니까.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 못합니다. 못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확인합니다. 자, 밑에 양괄호 1번을 확인하세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없다. 자,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 지위에 기해서 인정되는 제한 능력이다.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 그리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권. 수익자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지 제3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계약의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도 요약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수익자는 이런 거 할 수 없다. 못합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돈을 안 주면 병은 돈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돈을 못 받으니까 병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돈 못 받으니까. 그럼 병이 입었던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자, 그게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죠. 양괄호 2번에서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 뭐는 못하지만, 해제는 못하지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5번 내려갑니다. 기본 계약이 소멸한 경우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 자, 마지막 쟁점이에요. 자, 요약자 갑, 낙약자 을, 그리고 수익자 병, 이렇게. 자, 여기서 요약자 갑이 낙약자 을한테 이전 등기해줬어요.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어휴, 아름답죠? 다 이행했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뭔가 계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을이 격려받았던 등기도 무효가 되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다. 자, 그러면 해제로 인해서 무효가 되면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자 뭐라고요? 자동복귀. 이걸 자동복귀라고 그랬죠. 물권법에서. 말소 등기 해야 복귀,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갑한테로 복귀가 돼버리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 상실됩니다. 그리고 갑한테 소유권이 귀속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을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아야 되죠? 돈을 병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 달라고. 돈 갖고 온나. 이 흘러갔던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할 수 없어요.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계약을 시작했던 게 갑과 을이고 계약을 끝내고 청산해야 되는 것도 갑과 을이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청산의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을 끝내고 청산하는 거는 누구끼리 해결해라? 당사자끼리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당사자 너네끼리.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지 이미 제3자한테 흘러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돈 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갑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병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 판례 1번. 계약의 청산의 문제는 계약 체결한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기본관계 해제에 따르는 어떤 원상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이거를 요약자한테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갑과 을의 기본관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수익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약자한테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3가지 봤으니까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강론 파트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첫째 주까지 기본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일에 민사특별법을 하고 3월 둘째 주부터 심화 과정 첫째 시간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